네, 여가 설계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여가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가골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가가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즐기는 모든 활동, 이 문장을 줄여서 네 글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자즐모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얼굴에도 얼굴골이 생기듯이 여가에도 여가골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번 고정된 정해진 이 여가골은 살아있는 동안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요. 공무원 시험을 치다가 울릉도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릉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은 아예 울릉도에 터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낚시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친구의 지금 가장 좋은 취미는 낚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취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가골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가골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생애 주기를 나이로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시바타 도요라는 할머니는 평생 취미가 일본 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90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몸으로 하는 일본 무용을 하지 못하게 돼서 집에만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딱하게 본 아들이 어머니에게 글을 한번 써보실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90이 넘은 나이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셔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2권의 시집을 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시집 약해지지마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여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여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여가 활동 1등이 TV를 보는 것이고요. 또 2등이 인터넷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폰으로 많이 하시죠. 그 다음 3위부터 보시면 쇼핑, 외식, 그리고 잡담이나 산책, 걷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7등 취미가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2글자입니다. 예, 등산 아닙니다. 등산 아니고요. 독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독서도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2글자입니다. 음주입니다. 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등부터 8등까지의 여가가 나와 있는데 남들에게 거창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다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인가요?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가의 특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여가골을 다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골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2가지로 나눈다면 내가 신체 활동으로 하는 것인지 정신 활동으로 하는 것인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하는 정신형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붓글씨 쓰는 거, 서예를 하시는 거, 아니면 책을 읽으시는 독서도 혼자서 하시는 정신형 활동이시죠. 그리고 혼자 하는 신체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국선도가 나와 있고요. 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달리기를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면 홀로 하는 신체 활동이 되십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정신 활동도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 하는 활동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원봉사를 같이 하시면 집단으로 하시는 정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친구들 만나서 연말에 송년회를 한다든지 신년회를 하면 같이 하는 정신 활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는 집단적인 신체 활동 어떤 게 있을까요? 상당히 많죠. 지금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을 치고 계시고요. 조기 축구회를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하는 신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경우를 들어서 저의 취미를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서를 좋아하는데요. 독서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저 혼자 합니다. 그런데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북스터디를 하는 것인데요. 저도 가급적 빠지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은 북스터디에 참여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아직 육아 중이기 때문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여건은 되지 않고요. 주말에 집에서 밤늦게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등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다 정신형 활동에 속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살이 찌고 그래서 제 건강을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등산을 합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면 취미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제가 가고 싶을 때마다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각자가 하는 여가를 여가꼴에 나눠서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하는 여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막연히 부부가 같이 하는 여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처럼 그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여가꼴을 정리해 보면 나는 신체 활동을 좋아하는데 나의 배우자는 정신 활동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 여가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이유를 잘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눌 수 있는 여가꼴별로 추천해드리는 여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크게 한번 확대하셔서 보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여가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가꼴에 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여가꼴? 이게 뭐지? 좀 생소해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다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건지 꼭 알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보통 평일보다 주말의 시간이 더 네. 빨리 가지 않으십니까? 엄청 빨리 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늦게 자고 네네.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평소에 밀려났던 일들을 주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결혼식장 가셔야 되고. 맞아. 할 일이 더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질문 같은데 네. 희한하게 정답이 있어요. 뭐예요? 주말이 더 짧기 때문이에요. 노는 시간이 네. 이틀밖에 없으니까 또 5일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여가가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개인 생활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셔야 되니까요. 네네. 근데 혼자는 외롭다.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함께 하기 힘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네네.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여가꼴을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꼴을 보시면 혼자 하는 여가도 있고 같이 하는 여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문제죠. 문제긴 한데 그러면 또 혼자 할 수 있는 여가를 개발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없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가 장애물 중에 파트너, 사람 문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탁구를 치고 배드민턴 치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면 또 학원에 등록하면 내가 파트너를 소개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여가 장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준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만 상담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국민연금공단을 한번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가에 관해서도 상담을 네. 해주시는 거예요? 재무적인 부분, 또 대인관계, 또 건강 이런 부분도 뭐 의사처럼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담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